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은 예전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동고는 선출이었나요? 아니면 동고는 왜 선수 생활을 그만뒀나요? 축구에서 이런 건 뭐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 헬스랑 다르게 축구선수 같은 몸을 만들기 위한 헬스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이거 말고도 헬스하면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가벼운 몸놀림을 만들려면 헬스를 안 하는 게 낫나요? 축구와 헬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축구 선수들은 헬스를 하는데 벌크업, 몸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하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축구 선수들은 몸을 크게 키우면은 움직임이 둔해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냐면은 저중량 고반복 운동을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적은 무게로 많은 횟수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무거운 무게로 적은 횟수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커집니다. 그래서 근력 향상보다는 근지구력, 근력을 지속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을 뛰어야 돼서, 그래서 적은 무게로 많은 횟수를 하는 저중량 고반복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처럼 빠른 몸놀림을 가지기 위해서는 헬스 운동을 할 때 밸런스도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코어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기구를 쓰는 운동보다는 주로 맨몸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은 발 스텝 밟는 운동이나 10m, 20m 좁은 간격을 빠르게 움직이는 거, 순발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상체 운동을 할 때는 대부분 축구 선수들은 제일 자주 하는 운동이 등 운동, 등과 이 삼두 이런 것을 왜 하냐면은 등지거나 몸싸움 할 때 가슴이나 이 이두 근육은 거의 사용이 잘 안 돼요. 대부분 등 근육과 이렇게 밀어내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삼두 근육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많이 운동하는데 고중량 저반복이 아니라 저중량 고반복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체 같은 경우는 비시즌 때처럼 훈련과 경기가 많이 없을 때는 큰 무게로 해서 근력을 향상시키는 운동도 하고, 아니면 시즌 때 이제 경기나 훈련이 계속 있을 때는 큰 무게가 아니라 이제 맨몸이나 적은 무게로 많은 횟수로 합니다. 그러면은 근지구력이 향상이 되고 코어도 향상이 되고 민첩성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스피드를 향상시키고 빠른 몸놀림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무거운 무게로 헬스를 하지 말고 적은 무게로 운동을 하고, 대부분 등 운동, 그리고 삼두 운동, 그리고 피칭이나 스텝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축구할 때 많이 다치지 않게 하는 요령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선수들은 헬스나 훈련하는 것만큼 스트레칭도 정말 많이 해요. 스트레칭 그냥 경기 끝나고 시작하기 전에 5분, 끝나고 5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아침이나 밤에 3, 40분 정도, 3, 40분 스트레칭 한다는 게 말로 들으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면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스트레칭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근육이 유연해지면은 부상 확률이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단한 강목을 세게 내리치면은 쉽게 부러지겠죠. 그런데 스펀지를 세게 내리치면은 부러질까요? 아니죠. 그것처럼 근육이 부드럽고 유연할수록 타박상을 입어도 금방 낫고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근육이 늘어나거나 이러는 일도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근육이 유연하니까. 그런데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계속 근력 운동만 하고 훈련만 하고 하다 보면은 근육이 엄청 단단합니다. 그 단단해진 근육은 유연하지가 않아서 조금의 그 충격을 받아도 쉽게 부상을 입게 돼요. 근육이 파열된다던가. 평소에 허벅지가 힘을 안 줘도 엄청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힘을 주지 않아도 허벅지가 단단하다, 이거는 근육이 그만큼 경직돼 있고 유연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몸이 좋은 축구 선수들의 몸을 보면은 되게 쫄깃쫄깃한 느낌, 약간 탄력이 엄청 좋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근육이 엄청 유연하고 부드러운데 그 근육에 힘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 열심히 하는 만큼 스트레칭도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동거는 선출인가요? 선수 생활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련은 없나요? 왜 축구를 시작했었나요?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예요. 일반인인데 선수 출신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중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축구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축구는 인터넷으로 제가 네이버 지식인 찾아보고, 지금 여러분
선수들이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처럼 뭐 발등 슈팅하는 방법, 뭐 2대1 패스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다 저 어렸을 때는 뭐 유튜브 이런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말 한마디로 하자면은 축구를 글로 배웠습니다. 축구를 글로 배우고 친구들하고 동네 축구하고 고등학교 뭐 점심시간 축구 리그 하고 그런 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축구 선수는 항상 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실천하게 된 계기가 이제 20살이 됐을 때 나이키 더 찬스라는 축구 유망주 발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자가 정말 많았어요. 막 5천 몇 명, 6천 몇 명 했었는데 거기는 엘리트 출신들도 다 선수들도 참가를 할 수 있는 오디션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최후의 200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200인 안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더 올라가고 싶었는데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어요. 선수 출신들과 함께 경기를 하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기본기부터 해서 뭐 경기 템포 조절하는 거나 모든 게 상대가 안 돼서 거기서 이제 현실의 벽을 깨달았습니다. 좌절도 하고 축구를 제대로 배우고 보고 싶다는 느낌도 가졌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그 테스트하면서 친해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K3 리그팀에서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 한번 K3 리그팀에 지원을 해봐라.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제가 경력이 아예 없는데 K3 리그팀들의 무작정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모든 팀들이 다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력서에 제 선수 경력이나 이런 걸 써야 되는데 경력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100m 몇 초 뛴다, 포지션 어디 이런 것만 써서 내니까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거기서도 좌절을 했었는데 제 친구가 그 팀의 코치님에게 부탁을 해서 테스트를 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 팀의 이제 테스트를 보게 됐고 거기서 뭐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팀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뭐 훈련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따로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때 저를 지도를 해주셨던 분이 지금 화성 FC의 감독으로 계신 김성남 감독님께서 저를 따로 지도를 해주셨어요. 그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너가 배우는 거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기본기 훈련이다 라고 해서 그분한테 계속 기본기 훈련만 받았어요. 선수들하고 연습 경기하고 경기도 한두 번 뛰고 그러다가 이제 군 입대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만두게 됐는데 군 전역하고 우연히 어떤 공고를 하나 보게 됐어요. 스페인에 새로 축구팀이 창단되는데 경력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실력으로만 뽑는다. 블라인드 테스트다. 그래서 그때 바로 느낀 게 뭐냐면은 제가 K3 리그 팀들의 이력서 낼 때 제가 10팀 과장하는 게 아니라 10팀 이상의 거의 모든 팀에 다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아무 데서도 저를 받아주는 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경력을 보지 않는다. 그냥 테스트만 보고 실력으로 뽑는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내는데 신청서에 뭐뭐 쓰냐면은 이름, 나이, 포지션, 키, 몸무게 이것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테스트를 보고 그 테스트를 합격을 하고 그래서 스페인에 가게 된 거예요. 저까지 포함해서 20명이 스페인에 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일반인 출신이 저와 다른 동생에서 총 2명이었습니다. 처음엔 엄청 설렜어요. 아, 내가 이제 진짜 축구선수 생활을 하는구나.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경기를 하고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모든 선수들이 다 현역 선수거나 축구 선수를 하던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 동생들, 형들과 같이 훈련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런 생활 안 해본 사람이 적응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스페인에서는 리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축구팀이 새로 창단되면은 최하위 리그 저희는 마드리드 지역이었기 때문에 7부 리그부터 시작을 했어요. 매 시즌마다 1, 2위를 해야지 승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의 목표는 이제 4부 리그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선수들의 수준은 높았어요. 그래서 뭐 대학 현역으로 있는 선수들, 그 전북 현대에서 뛰었던 선수도 있었고 필리핀 프로리그에서 뛰던 친구도 있고 다 선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함께 훈련하고 경기를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친구들이 가볍게 몸 푸는 식으로 훈련하는 것도 저는 제가 평소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지 맞출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매번 훈련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 힘든 훈련을 하고 나서도 이제 오전 훈련하고 점심 먹고 쉬었다가 헬스는 자율적으로 했었는데 저는 제가 헬스까지 하지 않으면은 몸 관리까지 하지 않으면은
친구들을 더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힘든 와중에도 헬스까지 계속 하고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사이좋게 지내는 동생, 친구들, 형들하고 훈련할 때랑 경기할 때는 또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처음 겪어본 거여서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정말 재밌게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데 얘랑 포지션 경쟁을 하고 친하게 사이좋은 형인데 이 형하고 또 포지션 경쟁을 하고 그런 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경기를 뛰지 못할 때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초기에는 정말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팀원들이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개인 레슨도 해주고 뭐 야 성환아 일로 와봐, 뭐, 형 일로 와보세요, 제가 뭐 레슨 해드릴게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저희 팀원들한테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많이 얻고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적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주말에는 정규 7부 리그 시합을 하고 이제 주중에는 뭐 4부 리그, 5부 리그 이런 팀들하고 연습 게임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사실상 이제 주말 리그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아무래도 7부 리그다 보니까 좀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를 했고 이제 오히려 저희는 3부 리그, 4부 리그 이런 팀들이랑 경기를 하는 게 저희한테 더 중요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팀원들의 목표는 이제 더 높은 상위 리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팀들하고 경기를 하는데 거기서 정말 많이 느낀 게 스페인은 축구를 정말 잘한다고 느꼈어요. 7부 리그 팀들조차도 축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야지 상대를 화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어떻게 해야 경기의 주도권을 얻는지도 알고 있고 경기를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지도 알고 있고 7부 리그조차도 홈앤 어웨이의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웨이 경기를 가게 되면은 정말 한국에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관중들이 꽤 많아요. 뭐 적게는 한 100명, 200명 있는데 어떤 곳은 뭐 1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도 있고 관중석이 꽉 찹니다. 그 관중들이 막 노래 응원가도 부르고 저희한테 야유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정말 많이 배웠죠. 마인드 컨트롤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스페인에서 축구를 하는 동안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축구뿐만 아니라 그 축구 문화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팀에서 나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더 있고 싶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저는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 문제도 있고 제가 이제 더 이상 휴학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복학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자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한국 와서 대학교 졸업을 하는 게 낫겠다. 이후에 뭐 제가 더 다시 스페인에 가서 축구 공부를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재밌기도 정말 재밌었는데 힘든 것도 너무 힘든 게 많아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친구들은 뭐 편하게 훈련하는 것도 저는 제가 하는 것보다 더 쏟아부어서 110%, 120%까지 쏟아부어야지 그런 훈련들에 맞춰서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힘들었고 그 힘든 훈련을 하고 나서도 또 헬스하고 스트레칭하고 몸 관리하고 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고 식단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배웠던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공유하고 그리고 제 남은 학업도 마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팀에서 나왔습니다. 미련도 있죠. 축구 선수가 제 꿈이었는데 축구 선수로 하는 게 너무 행복했고 정말 누가 직업 물어봤을 때 축구 선수라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축구 선수 더 하고 싶어도 이제는 그때 힘들게 몸 관리했던 것들이 다 지금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그렇게 몸을 끌어올리기도 힘들고 체력도 이제 떨어졌고 식단 조절도 안 해서 이제 몸도 많이 약해지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축구를 하기에는 많이 힘들고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도 축구 공부도 하고 이제 나중에 스페인에 가서 이제 축구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도 찍으면서 이렇게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실제 경기에서 평소 연습한 게 생각이 안 나고 멍 때리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봐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선수들과 같이 경기하고 훈련할 때 소화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저는 경기를 할 때 기본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없애고 경기에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기에 들어가서도 기본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동료한테 패스가 올 때 패스 어떻게 트리핑 해야지? 어떻게 받아야지?
이 생각만 하기 때문에 다음 동작을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다음 동작을 생각을 안 하게 되면은 공을 받는 순간 허둥지둥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압박 들어오면 공 뺏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는 기본기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말고 다음 동작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서 길게 롱킥이 날라온다. 이때는 이렇게 트리핑 해야지, 자세 낮추고 이렇게 트리핑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터치로 해결해야 되나, 바로 리턴을 줘야 되나, 트리핑 해야 되나, 이렇게 다음 동작을 생각하면서 해야지 경기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경기에 나오는 기본기는 이미 자기 본인이 연습하던 자기 본인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경기 중에는 기본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중에는 기본기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애고 다음 동작, 이 경기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무릎 테이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차근차근 다시 영상을 만들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열심히 좋은 영상들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